거야. 그때는 내가 각자 부족한 부분을 찍어줄 거니까 그 부분 공부하고 이미 준비가 다 됐다 그러면은 나랑 1대1 피드백 진행을 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해서 오늘 진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복습 과정으로 들어갈 거야. 하나 더, 버블티 책 뭔지 아는 사람 손? 자, 버블티 내가 사라고 한 친구들이 있고 아직 안 산 친구들이 있을 거야. 노란색 버블티 책 아직 안 샀다 손. 그거 아직 안 샀다 손. 저거 한번 들어서 보여줘. 그거 안 산 친구들은 다음 주까지 사와야 돼. 알았지? 이해되니? 이거 부교재인데 이번 주까지는 자처 자체교재 이런 것들만 나갈 거고 다음 주에 추가해서 나갈 거야. 이해되니? 내가 한번 부모님한테 싹 공지를 할게요. 자, 이거 본문 내용만 정리하고 갑시다.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이 감정 연습을 시작합니다. 처음, 중간, 끝으로 나뉘는 거 맞는데 굳이 그렇게 안 나눠도 된다. 이해됐니? 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 알면 너무 좋겠지만 꼭 그렇게 나누지 않아도 전체적인 흐름 맥락만 우선 알면 돼. 처음에 무슨 얘기했니? 처음에 무슨 얘기했나요? 부정적인 감정이 세 가지로 나뉜다. 감정이 세 가지로 나뉜다. 어떻게? 첫 번째 분노, 두 번째 억울, 세 번째 짜증, 그리고 각각이 뭔지만 알면은 되겠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분노가 뭐였니? 화를 내는 잘못한 대상과 싸우려는 감정. 누구랑? 잘못한 대상과 싸우려는 감정이었습니다. 어려운 거 있나요? 어려운 거 없어. 내가 지금까지 요구하는 수준 딱 이거 한 줄이면 돼. 왜? 더 자세하게는 앞으로 2주 동안 내가 채워줄 거야. 너희 생각해봐. 너희가 집 지을 때 이거 벽지부터 발라? 그럼 뭐부터 해? 기둥부터 세우지? 기둥부터 세우는 거야. 큰 틀 잡고 자세한 내용 파면 되시거나. 이해됐니? 큰 틀에서만 먼저 정리를 합시다. 자, 그러면은 화 했어. 뭐 여기서 더 나갈 거 없지? 그럼 억울이 뭐야? 억울이 뭐야? 지훈아 뭐야? 얘기해봐. 결백한 사람은 오해를 맞아. 결백한 사람이 오해를 받을 때 생기는 감정이랍니다. 어려운 거 없어. 그럼 마지막 짜증이 뭐니?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화를 그건 핵심이야. 는 핵심이겠고. 그 상황에서 맞아. 부분에 따라 예민하게 하는. 맞아. 자, 조금 말을 다듬어 줄게. 화를 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혹은 과민하게 화를 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도하게 혹은 과민하게 화를 내는 것.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니? 요 정도만 알아두면 충분하다 이거야. 어려운 거 있나? 그럼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 세 가지 정리했어. 맞지? 여기까지가 굳이까지면은 잘 들어야 돼. 얘가 처음, 얘가 중간, 1, 2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어? 중간 1이라고 했다 내가. 그치? 그럼 중간 뭐도 나오겠어? 중간 2도 나오겠지? 중간 2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왔나? 분노하고 억울하고 짜증 다스리는 거. 안 들려. 분노하고 억울 짜증 다스리는 거. 적당히 내는 것, 적당히 다스리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거야. 그치? 처음에는 무슨 내용 나왔어? 화를 내는 것에 장점에 대해서 나왔지. 화를 내는 거의 장점이 뭔데? 스트레스 해소시켜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준대? 해소시켜.
줄여준대. 이거 말고 있나? 없어. 요 정도만 정리해주면 된다. 그럼 두 번째는 무슨 내용 나왔니 태어나? 야, 머릿속에 생각해야지. 보고 보면 화를 낼 때 적당한 정도가 도대체 얼마만큼이냐. 적당한 정도가 얼마만큼인데? 상대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예를 들면 우리 서연이가 숙제를 안 해왔네. 근데 막 죽을 듯이 욕을 해. 그럼 너 이해할 수 있겠어? 안 되겠지, 그치? 상대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화를 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맨 마지막엔 무슨 내용 나왔니? 화를 내고서 후회하지 않는 방법. 화를 내고서 후회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다. 어떻게 하래? 생각해. 내가 이거 괜히 하고 있냐? 화내기 전에 잠시만. 생각. 내가 방금 힌트 줬잖아. 13번 화내기. 그렇지. 화내기 전에 어떻게 하래? 15. 준아 어떻게 하래? 야, 모르겠으면 책을 봐. 화를 내기 전에 잠시 생각해봐라. 그치? 이해됐니? 화를 내기 전에 생각해봐라. 뭘 생각해보라는 거겠어? 이 상황에서 이 화를 내는 게 좋고. 그치. 이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는 게 맞는지, 그치? 진짜 화를 낼 만한 일인지, 혹은 내가 적당하게 화를 내고 있는 게 맞는지 등을 생각해보라는 거겠지. 맞아? 어려운 거 있나? 없어. 딱 여기까지가 중간 2가 되겠지. 맞니? 결론은 간단하니까 말로 풀게. 자, 이렇게 화를 잘 다스리는 거는 왜 필요해? 나와 타인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치? 이해됐나요?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나와 타인 그리고 세상에게 중요한 일이다. 왜? 쓸데없는 싸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 있나요? 너희가 정리해야 될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내가 방금 말로 풀어준 결론까지가 아마 커다란 틀일 거야. 여기까지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랑 자세한 내용은 다 적기 어렵지.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풀겠어? 말로 구두 테스트로 내가 다 봐줄 거야. 어려운 거 있나? 어려운 거 없지. 우선 여기까지 돼야 돼. 그럼 질문.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 결론적으로 뭐겠어? 얘네들 합친 감정이 뭐겠어? 그래서 한 글자. 이해됐니?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된다. 어려운 거 있나요? 어려운 거 없지. 요 정도는 나 쓸 수 있겠지. 맞아. 내가 이거 왜 보여줬을까? 이따가 다시 봐야 되는 친구들 손. 자, 요 정도까지만 적어주면은 나는 흔쾌히 보내줄 거야. 어렵나? 어려워? 어렵지 않지? 이거를 그대로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니들 말로 바꾸면 돼. 됐니? 어렵지 않다. 자, 오늘 내가 방금 이야기했어. 진도 마무리 지을 거라고. 그지? 오늘 소단원 2개만 하면 끝나.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조금 난이도가 한 중 정도 되고 하나는 난이도가 하야. 사실상 하나만 제대로 나가면 돼. 이해됐어? 자, 집중해서 끝내고 최대한 시간 빼서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 먼저 피드백 다 봐줄 테니까 바로 들어가 봅시다. 자, 쭉쭉쭉 넘어가 봐. 혹시 목소리 좀 작니? 쌤이 오늘 목이 진짜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 정도로 말해도 괜찮아? 네. 자, 그러면은 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은 112페이지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112페이지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자, 112페이지 주장하는 글쓰기 들어갈 건데 하기 전에 내가 개념들을 쭉 설명을 해줄게. 자,
주장하는 글쓰기. 여기서 핵심은 뭘까 얘들아? 주장과 그 근거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자, 주장과, 자, 너희들은 기억해야 돼. 앞으로 뭐 주장하는 글쓰기, 뭐 주장하는 뭐시기 뭐 하면서 다 나올 거거든? 너희들은 항상 주장과 근거는 하나의 세트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간단하게 물어보자고. 주장이 뭐야? 주장이 뭐야? 그랬으니까 하고 싶은 맞아. 말하고자 하는 것. 뭐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장입니다. 어려운 거 있나요? 어려운 거 없지. 적을 필요 없어. 근거는 그럼 뭐겠어? 근거는 뭐겠어? 이 주장을 뒷받침.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거. 이해됐어?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있나요? 어려운 거 없지. 증거가 무슨 말인지는 알지? 맞아. 주장, 내가 하고 싶은 말, 말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 말하고자 하는 걸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바로 근거라고 하더라. 이해됐니? 어려운 거 없지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장일까 근거일까? 주장일까 근거일까? 근거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근거에 따라 주장이 맞는지 아닌지가 결정나. 얘들아, 나 겁나 잘 가르쳐. 삼천중학교 1학년 평균 30점 나왔어. 하면 이 중에서 내 수업 들을 거냐? 안 듣겠지, 그지? 맞아? 왜? 근거를 딱 봤더니 저 양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지? 맞아? 근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됐니? 자, 어찌됐건 이 단어는 주장하는 글쓰기라 그랬어. 이해됐나? 그럼 이 글쓰는 과정, 글쓰기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 글쓰기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해됐어요? 됐나? 글쓰기 과정 전부 다 똑같아 얘들아. 전부 다 똑같아. 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5단계로 알려줄 거야. 이해됐니? 첫 번째는 항상 계획부터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계획하기. 내가 어떤 걸로 글을 쓸지 계획하는 거야. 누가 읽을지 뭐 어디에다 쓸지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내용으로 어디에 어떻게 쓸지를. 됐나? 됐어? 자, 너네 아무것도 없이 글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야, 너 축구 좋아하냐? 아, 너 야구 본다 그랬지? 너 어디 팬이라고 그랬지? 기아. 얘 기아 팬이야? 인호공주야? 옥수를 읽었어? 맞아요. 야, 너 야구 좋아하지? 그럼 너 지금 야구에 대해서 전부 다 글로 풀어낼 수 있어? 없지. 왜? 내가 좋아하지만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 해야 돼? 조사하는 단계야. 이해됐니? 이해됐니? 두 번째로는요, 내용을 마련하고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내용 마련,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너가 자료 조사를 하겠지, 맞아? 너가 자료 조사를 할 거야, 맞아? 그럼 자료가 이따만큼 나오겠지. 너 그거 다 쓸 거냐? 다 쓰면 80페이지 나오는데 다 쓸 거야? 안 쓰겠지. 그러면은 네가 진짜 쓸 것만 골라내겠지, 맞아? 이만큼 많은 자료들을 그 중에서 네가 쓸 거 이만큼만 골라내는 게 바로 선정이지, 맞아? 그게 내용을 마련하고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이해됐나요? 됐니? 쉽게 니들 말로 풀어주면은 자료조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 뭐라고? 자료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있나요? 어려운 거 없지. 자, 니들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 그지? 아, 내가 어디다가 어떤 집을 지어야겠다 계획했어, 그지? 맞아? 집 지을 때 필요한 자재들도 다 사놨어, 그지? 맞아? 그럼 이제 바로 지어? 그럼 뭐 해? 설계도부터 짜지 않아? 설계도는 없이 집 지을 거야, 니네? 그럼 다 그렇게 집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 살다 한 이틀 만에 무너질 거야, 그지? 얘네도 똑같아. 설계도를 짜야 돼. 뭘 짜야 된다고? 설계도.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개요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개요라고 합니다. 개요 작성하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은 글에 설계도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글에 설계도를 작성을 하는 거야. 이해됐나? 됐어? 야, 설계도까지 다 완성됐어. 그럼 실제로 뭐 해야 돼? 지어야지. 설계도만 다 짓고 끝났다 이럴 거야? 이게 종이 위에서 할 거야? 아니지. 실제로 집 지어야겠지. 맞아?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표현하기라고 해. 실제로 니네들이 글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돼? 어려운 거 없지. 야, 니네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갑자기 여기 문짝이 뜯어졌어. 그럼 그냥 그런 대로 살 거야? 갑자기 천장에서 비가 새네. 그냥 그런 대로 살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집을 고치고 수리해야 되겠지? 글도 똑같아. 고쳐쓰기라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해됐나요? 됐니? 됐어? 어려운 거 없지? 이게 모든 글을 쓰는 글쓰기 단계야. 이거를 우리는 글쓰기 5단계라고 불러요. 이해됐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순서를 지켜야 돼. 주장하는 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 이해됐니? 그럼 너네는 지금부터 그 2번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 보이지? 맞아? 이해됐어요? 맞아? 이거 보면서 따라올 거야. 112페이지 2번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 보이지? 그거 보면서 따라올 건데 그 전에 그 과정 2번에 결코 3개 쳐놔. 뭔 소리야 씨. 2번에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 별표 3개 쳐놔. 이거 그대로 알아두는 게 니들한테 편해. 잘 봐. 맨 처음에 무슨 단계라고 적혀있어? 계획하기 단계라고 적혀있지? 자, 칠판 봐. 계획하기 똑같아. 이때 뭐 하냐면은 여긴 주장하는 글쓰기지. 맞아? 내가 어떤 글을 쓸지를 정하는 거라 그랬어. 그지? 내 주장에 대해서 정하는 게 1번이야. 자신의 주장을 정한 밑줄 동그라미. 이해됐습니까? 됐어? 자, 그 밑에 목적 동그라미, 예상 독자 동그라미. 내가 이 글을 왜 쓰는지가 목적이겠지. 맞아? 그리고 이거 누구 읽으라고 쓰있지. 예를 들어 너네 읽으라고 쓰는 거랑 저기 교장 읽으라고 쓰는 거랑 저기 대통령 읽으라고 쓰는 거랑 그 똑같을까? 다르겠지. 예상 독자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목적 예상 독자 동그라미 쳤어요? 됐니? 그럼 넘어갈게. 자, 태환아, 그 밑에 단계 뭐라고 적혀있어?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 마련하기라 그랬어. 그치? 내가 아까 주장하는 글쓰기에서 중요한 거는 주장이다 근거다. 근거가 훨씬 중요하다. 그치? 주장은 말 그대로 니네 머릿속에서 나온 거야. 그치? 맞아? 학교 등교 시간을 늦춰야 한다. 이거 니네 머릿속에서 나온 거지. 그걸 뒷받침할 내용은 근거겠지. 맞아? 그럼 이 내용 마련한다는 거는 근거를 찾으면 되는 거겠네. 다시. 자, 근거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어. 그지? 그럼 여기서 주로 찾아야 되는 자료는 근거로 쓰일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겠지? 맞아? 그걸 바탕으로 다시 읽어볼 거야.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 그 뒤에 뭐라 써져 있어? 마련하기라고 써져 있지. 맞니? 맞아? 근거 마련하기 단계야. 자, 학교에서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이 선정이라는 말을 빼고 쓰는 경우도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 마련과 선정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됐나? 그 옆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정리. 정리한 이유와 관련 있는 자료 수집의 밑줄 근거라고 적어놔. 자료 수집의 밑줄 근거라고 적어놔. 이해됐니? 됐니? 그 근거를 그 밑에 타당한 근거의 기준에 따라 타당성 점검 밑줄. 됐니? 됐어? 지금 여러 가지 근거를 찾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중에서 뭐가 타당한지를 검증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 앞에 봐.
타당한 근거들을 검증한다 그랬어. 그지? 그러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겠어? 버리겠지. 맞아? 그게 선정하는 거 아니야? 이해됐니? 다시 잘 봐. 타당성을 점검한다 그랬어. 맞아? 그럼 얘는 맞고 얘는 틀리다가 나오겠지. 그치? 니네 틀린 거 쓸 거야? 그럼 버리겠지. 그게 이꼴 선정이라고. 됐어? 됐니? 됐어요? 안 됐어? 됐어? 자, 그러면은 자, 선정해서 나는 얘네만 써야겠다가 나왔지. 맞아? 그것들만 쓰는 게 밑에 맨 마지막 타당한 근거를 마련함 체크. 됐니? 자, 그럼 여기서 니들이 질문 나와야 돼. 니들의 질문 나와야 돼. 맨 처음에 뭘 정리한다 그랬어? 왜 뒷받침하는 이유를 정리한다 그랬어. 맞아? 그리고 그 밑에 정리한 이유와 관련이 있는 자료, 내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지? 근거를 수집한다고 했었지. 맞아? 니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번에 처음 등장한 내용이야.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이번에 처음 나왔다는 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다는 소리겠지. 맞아? 자, 너네는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들 많이 배웠을 거야. 그치? 근데 너희 교과서 좀 특이하게 이전에도 이유를 다룬 적이 있긴 했었어. 자, 그거 내가 지금부터 설명한다. 자, 주장과 근거가 하나의 세트라고 알려졌을 거야. 그치? 그치?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만 배웠을 거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잘 들어, 집중 놓치지 마, 칠판에 눈 떼지 마. 니네들이 알고 있던 이 기존의 근거라고 하는 애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어. 몇 가지? 두 가지. 다시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이유고 또 하나는 근거야. 다시 니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근거라고 하는 놈은 이유랑 근거로 나눌 수가 있다고. 이해되니? 뭔 차이가 있으니까, 무슨 차이가 있으니까 나누는 거겠지. 맞아? 자, 이 이유라고 하는 놈은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거야. 뭘 뒷받침해 준다고? 주장. 근거는 이유를 뒷받침을 해줘. 이해됐니? 이해됐어? 칠판에 눈 떼지 마. 이따 줘. 눈 떼지 말고 이따 줘. 진짜 중요해서 그래. 알았어? 자, 그럼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은 애초에 니네가 알고 있던 주장, 근거라고 하는 애들은 사실 주장, 이유, 근거, 요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는 거야. 근거는 이유를 뒷받침을 해주고, 이유라고 하는 애는 주장을 뒷받침을 해줘. 이해됐니? 그래서 결국에는 이유랑 근거가 뭐냐면은, 이유는 너희들 머릿속에서 나온 거야. 이해됐니? 머릿속에서 나온 거야. 머릿속에서 나온 거야. 근거는 니들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야. 이해됐니? 구체적 증거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구체적 증거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래, 저걸로 하자. 자, 너 들어봐. 너 옆에 캔. 자, 저거 뭔지 알지? 좀 높이 들어봐. 뭔지 알지 저거? 뭐야? 카페인 음료지? 교내에서는, 학교 내에서는 실제로 카페인 음료를 못 팔아. 이해됐어요? 자, 교내에서 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면 안 된다가 내 주장이지. 맞아?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먼저 알려줄 거야. 왜냐하면 카페인 음료는 니들 몸에 안 좋기 때문이다. 이거는 밖에서 내가 끌고 왔나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생각을 했나? 내 머릿속에 생각했지. 맞아? 이 이유는 왜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됐어? 카페인 음료는 학교에서 판매하면 안 된다. 왜? 니들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거지. 맞아? 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들이댈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겠지. 그 자료가 근거야.
이해돼?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가지고 와서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물이 바로 근거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다시 카페인 음료는 교내에서 판매하면 안 된다. 왜? 니들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이유 나왔어. 이해됐니?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복지센터에서 카페인 음료가 청소년한테 더 안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내가 외부에서 끌고 왔지. 외부 조사를 끌고 왔지. 내 머릿속에서 나왔어? 아니지. 외부에서 끌고 온 이 구체적인 자료가 근거라고. 이해되니? 야, 본인 이유랑 근거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 손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 이유는 니들 머릿속에 생각한 왜에 해당하는 답변, 근거는 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전문가의 의견, 뭐 조사 자료, 연구 자료, 논문 등등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돼? 어려운 거 없지. 넘어가도 되지. 맞아? 그럼 우리 여기까지 끝났어. 여기까지 끝났어. 맞지? 맞니? 자, 넘어갈 거야. 개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그래, 설계도라고 했었어. 그래, 설계도. 그지? 맞니? 맞아? 자, 짜임을 고려하여 밑줄, 짜임을 고려하여 밑줄, 개요 작성 동그라미. 됐습니까? 됐어.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이해됐습니까? 이것들은 이제부터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적어도 니들 미래인 교과서에서. 됐니? 이 이유와 근거가 알맞게 짝지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니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있어. 하나의 주장에 대해서 꼭 하나의 이유만,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꼭 하나의 근거만 나올 필요는 없어. 이해됐니? 하나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도 되고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가 나와도 괜찮아. 이해됐니?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뭐 대충 요렇게 나올 거야. 그지? 하나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도 된다 그랬어. 그지?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가 나와도 되기 때문에 그리면은 점점 이런 피라미드의 형태로 만들어질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됐네? 글 보다가 어씨,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안 속아도 된다는 거야. 넘어가 되지? 맞아? 자, 밑에 거 태원아 읽어봐. 주장하는 글을 이내는 쪼갤 거야. 글을 쓰고에서 슬래시, 쓰고에서 슬래시, 쓰고에서 슬래시 쳤어? 됐니? 실제로 글을 쓰는 거 표현하기지. 맞아? 다 썼어. 근데 이상한 점이 있네? 고쳐쓰기. 됐나요? 어려운 거 있나? 없지. 없지. 이해됐어? 됐니? 자,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 값이야. 여기까지 이해 안 됐다 손. 없죠? 내가 쉬는 시간 조금만 일찍 줄게. 왜냐면 뒤에 것까지 다 보시면은 아마 30분 가까이가 지날 텐데 니들이 너무 힘들겠지? 맞아? 자, 여기서 끊고 내가 이거 연결해서 교과서랑 같이 쭉 분석하면서 들어갈 거야. 됐나요? 됐어?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없죠? 없지? 야, 저거 이해됐어? 이유랑 근거? 저거 애초에 니들이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니네 책에 끌고 왔어. 이거 씨 고등부 가 있는 건데 어려워 저거? 이해됐지? 됐니? 자,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 바로 봅시다. 자, 주장하는 글의 짜임 보이니? 보이니? 1번 맨 처음 거기부터 볼 거야. 주장하는 글의 짜임 보여요? 자, 거기 서론 문제 상황 제시 밑줄, 문제 상황 제시 밑줄 했니? 했어요? 그 옆에 흥미 체크,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동시에 흥미를 유발해야 된다. 됐나? 됐어? 자, 본론은 본격적인 부분이지. 주장 그리고 근거 체크해야 되더라. 됐니? 자, 결론에서는 주장을 강조해. 어떻게? 요약 정리를 해서. 이해됐니? 요약 정리를 통한 주장을 강조하더라. 됐니? 어려운 거 없지요. 맞아?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주장의 기대 효과, 다른 말로 전망을 제시하고 당부를 합니다. 이해됐니? 자, 옆에다가 하나만 적어놔. 전망 밑에 기대 효과라고 적어주세요. 됐습니까? 됐나요? 넘어가도 돼? 자,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 아까 체크한 거 한 번씩만 넣어가자. 계획하기 단계. 자, 문제 상황이 뭔지 파악을 해야 된다. 됐니? 그리고 뭘 고려해야 된다? 목적 그리고 예상 독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됐습니까? 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정리 체크, 이유와 관련 있는 자료 수집 체크. 이 자료가 뭐가 된다? 구체적인 근거가 되더라. 됐나요? 됐어? 그리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타당성을 검증해야 된다. 됐나? 그럼 우리가 이따 봐야 될 거 여기 써있네. 근거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지 검증을 하겠지. 맞아? 맞아? 이거 이따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됐니? 자, 점검을 했어. 그치? 점검해서 미달 난 것들은 버리겠지. 그게 바로 선정 과정이 될 거다. 됐습니까? 어려운 거 없지. 그 밑에 결과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최대한 결정을 해줘야 된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개요 동그라미, 개요 위에 설계도 적어놔. 설계도 적어놔. 이해됐습니까? 이 설계도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적절하게 배치돼야 돼. 이해됐니?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주장하는 글을 쓰고 고쳐쓰기, 쓰고 고쳐쓰기, 쓰고 옆에 표현하기라고 적어놔. 직접 글을 쓰고 고쳐보는 거야.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쭉 가봅시다. 자, 주장하는 글의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 어쨌든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올라가야지 니네들을 잘 설득할 수 있을 거잖아. 그치? 주장의 목적이 뭔데? 설득에 있는 거야. 니네들한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이해됐어? 따라서 주장하는 글의 설득력을 높이는 게 핵심인데 근거가 우선 타당해야 합니다. 근거가 아까처럼 말도 안 돼. 얘들아, 나 진짜 잘 가르쳐. 3천 중 평균 30점 나왔어. 전혀 타당하지 않지? 맞아? 이렇게 근거의 타당성에 따라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많이 모르는 거야. 체크. 적절한 표현 밑줄. 이 적절한 표현은 내가 3분 뒤에 설명을 할게. 이해됐어요? 적절한 표현 잘 체크해놨니? 넘어가도 돼? 자, 타당한 근거의 기준입니다. 이거 아까 어디서 봤어? 여기서 봤지? 타당한 근거의 기준. 맞아? 즉 여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겠네요. 별표 하나 쳐주세요. 별표 하나 쳐주세요. 쳤니? 일단 주장과 뭐가 있어야 돼? 관련이 있어야 돼. 관련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뒷받침을 해줘야 돼. 뒷받침을 해줘야 돼. 얘들아, 나 진짜 잘 가르쳐. 여기 앞에 감자탕집 맛있더라. 관련 있어? 없지? 뒷받침해줘? 뒷받침해주지 않지? 얘네 둘은 사실상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출처가 믿음직해야 돼. 이해됐습니까? 자, 얘들아, 나 진짜 잘 가르쳐. 우리 엄마가 그랬어. 너 표정이 왜 그러냐? 이해됐니? 자, 출처가 믿을만 하지 않지요. 맞아? 이 출처를 잘 봐야 된다. 됐니? 어려운 거 있어? 없지. 자, 그럼 그 다음. 자, 여기 봐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한다 그랬지? 그 적절한 표현이 지금부터 나와.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주의할 표현. 아까 말한 적절한 표현과 관련된 겁니다. 적절한 표현과 관련된 거야. 자, 적절한 표현이라는 말은 자,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는 거야. 자, 모호하다는 게 뭐야? 애매한 표현이야. 위에 적어. 애매한 표현.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는 게 니들이 믿음직해? 아니면 그냥 애매한 표현이 믿을만해? 얘들아, 오늘 미세먼지 수치가 뭐 10%나 된대. 이게 믿음직해. 얘들아, 오늘 미세먼지 엄청 많대. 이게 믿음직해.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는 게 신뢰성이 올라가겠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해됐니?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이거 니들이 많이 놓치는 거야. 단정적 표현 별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잘 봐. 어떤 사실을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하여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 밑줄. 이해됐니? 니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단정적으로 말을 하면은 오히려 설득력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반드시 절대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믿을 만한 표현들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잘 봐. 얘들아, 니네는 반드시 내 수업만 들어야 돼. 어때? 존나 사기꾼 느낌 나지 않니? 이해되니? 이해돼? 내 의견만 맞다라는 생각을 너희들이 느끼게 돼서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 이해됐니? 야, 얘들아, 반드시 국어만 공부해야 돼. 약간 좀 그렇잖아, 그지? 다른 과목 안 중요하다는 느낌처럼 들리잖아, 그지? 맞아? 이렇게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 표현은 조금 멀리 해주는 게 좋더라. 이해됐나? 맨 마지막 주관적 표현. 자, 주관적 표현이 뭐야? 주관적 표현은 객관적 표현이랑 반대되는 말이야. 뭐랑 반대된다고? 객관적이랑 반대되는 말이야. 주관적은 말 그대로 내 생각이야. 이해됐니? 내 생각이고 객관적인 거는 누구나 동의하는 생각이야. 이해됐니? 누구나 동의하는 생각이야. 이해됐습니까? 야, 나만 인정해. 예를 들어.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자, 진짜 놀랍게도 태환아, 네가 졌다. 너로 예시를 들 거야. 알았지? 자, 우리 태환이는 키가 크다. 애매하지. 태연이가 작은 건 아니야, 그치? 맞아. 근데 크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키잖아. 앞으로 더 잘할 테지만. 그치? 맞아? 이게 바로 주관적인 생각이야. 그치? 나한테는 실제로 커 보여. 중2 정도에 저 정도는 괜찮게 큰 거야. 근데 반면에, 자, 시완이는 키가 크다. 얘는 대놓고 크지? 맞아? 대놓고 크지? 그치? 이거는 객관적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됐어? 이해됐습니까? 어려운 거 없지? 자, 이러한 표현 대신 객관적인 표현을 써야 한다. 됐나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주장하는 글을 평가하는 기준별표 하나. 몇 개 나왔니? 4개. 4개 나왔어. 이해됐어요? 4개 나왔어. 이해됐니? 자, 니들 시험 선지 몇 개? 5개. 그럼 나 같으면 아무거나 하나 끼워넣고 문제 하나 만들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니?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야, 이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돼. 자, 유정이의 글쓰기. 자, 맨 처음 뭐 나왔어? 계획하기 나왔지? 잘 봐. 뒤에 장 넘겨봐. 뭐 나왔어? 타당한 근거 마련하기. 맞아? 지금 잘 들어야 돼.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 배웠던 글쓰기 과정 있지? 글쓰기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책이 구현해 주는 거야. 이해됐어? 글쓰기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럼 그 각 과정에 뭘 해야 되는지가 핵심이겠네. 자, 보고 갑시다. 지훈 읽어. 유정이는 일반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문제 상황에 자, 문제 상황 나왔네. 문제 상황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글을 쓸 지 아까 생각해보라 그랬잖아, 그치? 맞아. 스마트폰을 너무 사용한다는 문제 상황 밑줄. 됐나? 됐어? 그리고 또 뭐 고려하라 그랬지? 목적이랑 뭐? 예상 독자 고려하라 그랬지. 맞아? 목적이랑 예상 독자 고려하라 그랬지. 맞아? 그럼 예상 독자는 누구겠어? 우리 반 친구들. 맞아? 예상 독자는 우리 반 친구들이 되겠네. 예상 독자. 이해됐나요? 어려운 거 있어? 이해됐어? 없지. 자, 그럼 목적은 뭐겠어? 목적은 뭐겠어? 야, 얘들아, 목적이 뭐겠어? 야, 문제상하고 관련이 있겠지? 태환아에게. 목적이 뭐겠어? 왜 이런 글을 쓰겠어? 우리 반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해서 그걸 어떻게 하자? 좀
줄이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얘 주장은 뭐가 되겠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 이게 목적인 동시에 주장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어려운 거 있니? 야, 이거 혹시 글씨 잘 안 보이냐? 잘 보이지? 넘어갈게요. 넘어가 볼게. 됐어? 자, 지금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 거야. 됐니? 됐어? 어려운 거 없다. 자, 그럼 밑에 체크 별표 하나, 체크 별표 하나. 됐니? 자, 지금 몇 개 나왔니? 에? 4개 나왔지? 맞아. 니들 선지 몇 개라고? 5개. 그럼 이걸로 말장난 칠 확률이 높다. 문제 상황 너무 많이 사용해.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고 설득하기 위해 쓰는 거고, 이게 바로 주장이 되는 거다. 이해됐니? 읽는 사람들은 우리 반 친구들이 되겠지요. 됐습니까? 됐니? 자, 그러면은 글쓰기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되는 거 이 4가지가 나온 거야. 이해됐어? 시험에서도 이 4가지를 물어볼 거라고 했어. 넘어간다잉. 자, 계획하기 단계 똑같이 따라가. 자, 문제 상황 내가 고른 거 뭐래? 유행에 따르느라 필요하지도 않은 옷을 구매한다. 과소비한다. 이해됐니? 어려운 거 있어요? 없지요. 됐어? 자, 그럼 그거랑 관련해서 자기 경험들을 떠올리고 있는 거지. 맞니? 그 경험을 바탕으로 주장을 만들 거야. 불필요한 의류 구매를 줄이자. 다른 말로 과소비를 줄이자. 이해됐어? 주장하는 글은 내가 왜 쓴다 그랬니? 설득을 위해서 쓴다 그랬지. 맞아? 얘 누구 보라고 하겠어? 주변 친구들 보라고 하겠지. 맞아? 이게 바로 예상 독자가 될 거다. 됐나요? 어려운 거 있니? 어려운 거 없어. 쭉쭉쭉 넘어가. 자, 유정이. 자, 근거 마련하기 단계야. 근거 마련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자. 자, 우선 뭐 해야 된다고 했어? 아까 이유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유에 맞는 근거를 찾아야 된다. 근거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근거를 선정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쓸 근거를 결정해야 된다. 이 4가지였지? 다시 내 주장을 뒷받침해줄 이유를 선정을 해야 된다. 그치? 이유를 뒷받침해줄 근거를 찾아야 된다. 근거 엄청 많이 찾겠지? 필요한 거를 타당성을 검증해서 선정까지 해야 된다. 이 4가지야. 그치? 어려운 거 있나? 없지. 자, 맨 처음 이유 정리했네. 자료 수집했어. 그치? 타당성을 검증했고, 마지막 진짜 쓸들만 선정을 했네요. 됐나요? 됐니? 어려운 거 있어? 없지. 그 타당성 기준 3가지 아까도 별표 쳤고 지금 또 나와. 마찬가지 니들도 별표 쳐줘야겠지? 맞아? 이런 거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까?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준 기억, 니은, 디귿, 뭐 밑에 리을, 미음 이렇게 달아놓고 옳은 거 골라라 해서 1번 기억, 2번 기억, 니은 이런 문제 본 적 있지? 요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크겠지? 됐나? 나 지금 문제 다 알려주고 있어. 자, 그럼 우리 맨 처음 이유부터 정리하자. 이유 맨 처음 나왔네. 뭐? 오래 사용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리고 학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금 이유 2가지 나왔어. 그치? 하나의 주장에 대해서 이유가 2가지가 나온 거야. 이해됐니? 됐어? 주장 뭐였는데?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자. 왜? 이유지. 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 학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2가지 나온 거야. 이해됐니?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럼 이제부터는 자료 수집해야 돼. 자료 1번 읽어볼 거야. 시영아 큐. 고개를 숙인 자세로 스마트폰을 자주 장시간 사용하면 일명 거북목 증후군.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은 거북목 증후군이 생긴다. 스마트폰이랑도 관련 있고 질병 몸에 안 좋다는 내용도 나왔지. 그지? 맞아. 이거 뭐랑 연결할 수 있겠어? 이유 1, 이유 2. 이유 1하고 관련될 수 있겠지. 맞아. 자, 자료 2. 시원아 읽어. 노년층을 중심으로 발병하던 안구,
건조증이 최근에는 절면적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등에 집중하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 눈물박이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안구 건조증이 젊은 층으로 이동을 했다. 왜? 스마트폰 등에 집중하면. 이것도 뭐랑 관련이 되겠어? 이유1, 이유2. 이유1이랑 관련이 되겠지. 맞아? 맞아. 자료 3번 태환 읽어.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할 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사회관계면 서비스 SNS를 보면서 잠시 힘든 마음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뇌과학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 보상 효과를 누리는 셈입니다. 야, 잘 봐.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오히려 스마트폰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 아닌가? 스마트폰 사용이 긍정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 아니야? 그럼 니들 주장하는데 이거 쓸래? 니네들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얘네 스마트폰 사용하면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쓸 거야? 쓰면 어떻게 되겠어? 설득력이 떨어지겠지. 맞아? 맞아? 그러면 나 같으면 이 자료 3은 안 쓸 것 같아. 지금 타당성을 바탕으로 검증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자료 4번 서연아 읽어. 현. 좀 크게 읽어줘. 기억력 등 인지 능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대. 그지? 그지? 다시 말해서 멍청해진다는 소리지. 이거는 건강이랑 관련이 있을까? 학업이랑 관련이 있을까? 학업이랑 관련이 있겠지. 이유 2랑 관련이 있는 거네. 좀 더 읽어봐. 넘어갈게요. 자료 5번 서연이가 읽어보자. 최근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학업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많을 것이다. 내 생각에 이러한 현상은 스마트폰 중독 때문이다. 자, 최근 청소년들 다시 말해 니들이 멍청해졌대. 멍청해졌대. 왜? 왜?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할 생각도 많아. 왜?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이건 1번이겠니? 2번이겠니? 2번.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네 둘은 이유 1, 얘네 둘은 이유 2랑 관련이 있는 애들이겠네. 잘 봐야. 그러면 그냥 잘 봐. 아까 주장 하나에 이유가 2개가 나왔어. 그지? 각각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2개가 나왔어. 이유가 2개가 나왔어. 아까 보여줬던 피라미드 형식 기억나지? 그지? 이것 때문에 설명을 해준 거야. 이해됐나? 넘어가도 되지? 그렇지. 자, 가봅시다. 자, 수집한 자료의 타당성을 기준에 따라 점검한다. 내가 아까 보여줬어. 그지? 야, 얘는 일단 관련이 있었지. 거북목 증후군. 심지어 출처도 봤더니 질병관리청이래. 어때? 믿을만해? 안 믿을만해? 야, 내가 말하는 거 믿을 거야?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말 믿을 거야? 그치. 이해됐니? 자, 주장과 관련이 있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고 출처도 확실해. 그럼 타당하겠네. 그치? 2번 봐봐. 자, 주장과 관련이 있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어. 또 방송에 보도된 내용이네. 믿을만해? 안 믿을만해? 믿을만하지. 넘어가. 자, 3번 잘 볼 거야. 자, 주장과 관련 있었어? 없었어? 관련이 없었지. 맞아? 그러면 타당해? 안 타당해? 안 타당해. 요것만 보면 돼. 밑에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어? 뭘 되긴 돼. 하나 더 남았는데. 잘 봐. 5번만 보고 갈 거야. 내가 이거 알아차리나 못 차리나 한번 넘어가 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 잘 봐라잉. 잘 봐라. 자, 서연아 읽어. 최근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학업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많을 것이다. 내 생각에 이러한 현상은 스마트폰... 쟤 방금 뭐라 그랬어? 내 생각에. 이거 개인의 생각이지? 맞아?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주관적. 이러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지?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넣으면 신뢰성이 떨어져. 그래서 얘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얘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냐 5번. 얘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아요. 이해됐습니까? 됐나? 됐어? 타당성 검증 잘 해봐야 돼. 그리고 계속 생각해라. 내가 어디서 꼴지 모른다. 이해됐어? 자, 그럼 다 됐지. 이제 진짜로 주장하는 글을 써보기 전에 얘도 한번 봅시다. 자, 자료를 찾고 수집을 하는 거겠지요. 맞나? 맞아? 자, 시영 한번 읽어봐. 자료 1. 아까 옷 과소비하지 말자. 그 내용이야. 그지? 그지? 읽어봐. 자신의 자산이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제품의 비용이나 만족감을 실종하게 따지지 않는 무분별한 소비를 비합리적인 소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소비에는 과소비, 충동소비, 과시소비, 무방소비 등이 있습니다. 이는 미디어를 통해 소비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유행에 비교적 민감한 청소년에게 자주 얘네들은 비합리적인 소비래. 그지? 비합리적이면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지. 출처 경제정보센터래. 그지? 믿을만해? 안 믿을만해? 그럼 타당 하겠지. 맞아? 맞아? 그 밑에는 안 나왔으니까 넘어가보고 자료 3번 C 완화 읽어라. 패션 제품을 만드는데 만만치 에너지 자원이 낭비되어 에너지 자원이 낭비된다. 소각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지. 자원도 낭비되고 지금 환경일보라는 기사 자료네. 주장과 관련이 있어 없어? 옷 많이 만들면은 에너지 낭비, 자원 낭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지? 관련도 있고 출처도 명확하네. 사용할 수 있겠다. 자료 4번. 야, 읽어봐. 힘들어요. 이곳에 쌓인 의류 대부분은 패스트 패션 폐기물입니다. 유행에 맞춰 빠르게 소비되고 쉽게 버려지는 옷을 말하는데요. 문제는 이 옷들이 화학 처리가 되어 있는 탓에 생분해 되는데 수백 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옷들이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대기나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는 약 1000억의 벌의 옷이 만들어지고 330억의 벌의 옷이 그렇지. 분해되는데 오래 걸려서 결과적으로는 환경을 오염시키네.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패스트패션은 옳지 않아. 그지? 관련이 있고 뒷받침하고 자료도 뉴스 자료지. 맞아? 그러면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네.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지. 이 자료조사 방법 혹시 학교에서 했니? 자료조사 방법 학교에서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럼 읽어만 보고 가자. 직접이랑 간접은 말 그대로 진짜 간단해. 니네가 직접 가냐 안 가냐 차이야. 이해됐니? 니네가 직접 찾아가냐 아니면 누가 찾아놓은 거를 하냐 그 차이라고. 이해됐어? 니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해. 혹은 직접 전문가랑 만나봐.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가니까 직접 조사겠지. 근데 니네가 움직이지 않고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찾아봐. 아니면 이미 집에서 나온 뉴스 기사나 신문으로 봐. 그럼 직접 만난 거야? 신문이나 뉴스 기사나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한번 거쳐서 봤지. 맞아? 간접적으로 만나는 간접 조사 방법이라고. 어려운 거 없지. 요 정도만 듣고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아씨 힘들어. 자, 개요 작성하기 단계입니다. 내가 개요 뭐라 그랬어? 그래? 설계도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치? 맞아? 설계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태환아 읽어봐.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현상의 심각성. 심각성 동그라미. 심각성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면은 아까 생각했던 경험들 있지? 그 경험들로 보여줄 거야. 이해됐나? 자, 생각해봐. 자, 이해돼봐. 방송이나 개인 방송 이런 거 봐. 유튜브에 사람들이 썰 푸는 거 본 적 있어? 그 썰 푸는 거 조회수 잘 나오지. 왜 잘 나올까? 흥미로우니까 이해됐어? 흥미 체크 됐니?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장 나올 거야. 자, 주장 이유 1.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그지?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그거 어떻게 알아? 거북목 증후군 생길 수 있고 안구건조증 생길 수 있다. 잘 연결되지. 맞아? 밑에 봐봐. 학업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낮아질 수 있다. 잘 연결됐지. 맞아? 결론 부분. 자, 앞에서 내용을 강조하고 당부할 거야. 어려운 거
없지요. 맞아? 맞아. 뒤에도 똑같아.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됐니? 됐어. 근데 중요한 건 요것만 보자. 결론 부분. 야, 시원아 읽어. 아, 민준아 네가 읽어라. 청소년들이 길러야 할 바람직한 소비 습관을 제시. 자, 청소년이 길러야 할 바람직한 소비 습관을 제시함. 약간 대안 제시라고만 적어놔. 니네들 빠르게 사면 안 돼. 대신에 요렇게 사. 대안을 제시하는 거야. 됐니? 됐어? 됐니? 됐어요? 마지막 당부 나왔다. 끝. 넘어갈게.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글 볼 거야. 우선적으로 글만 먼저 읽어볼게. 옆에 있는 것들 빼고. 이해됐니? 왜 이렇게 오늘따라 숨이 차지? 죽을 때가 나는데. 자. 오! 니들이 나이 들어봐, 이씨. 자. 읽어봐. 아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자. 요즘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 상황 나왔네요. 이해됐니? 지금 중독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맞아? 자, 큐. 저도 스마트폰으로 사회 관계랑 서비스나 게임을 하다가 할 일을 미뤄본 적이 있고 제 친구들도 스마트폰이 근처에 없을 때 불안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실제 사례를 가지고 왔어. 맞아? 실제 사례를 가지고 오면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고. 됐니? 됐어? 자, 쭉 넘어가. 좀 더 읽어. 스마트폰은 유용한 도구이지만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만큼 조심해서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지요. 자, 이게 바로 줄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바로 글쓴이의 주장이 되겠지. 맞아? 주장은 뭐가 뒷받침해준다? 이유가 뒷받침해준다. 이해됐어? 이유가 뒷받침해준다. 그럼 이유부터 찾을 거야. 이유 첫 번째. 서연이 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유 1이 되겠지. 맞아? 이유 1이 될 거야. 맞니? 오케이.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는 고개를 숙인 자세로 오랜 시간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면 일명 거북목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이 생기면 목을 지지하는 근육과 관절의 부담이 커져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자, 이게 뭐야? 근거 1이 되겠지. 이유 1에 대한 근거 1이겠지. 맞아?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근거 1. 맞니? 맞아. 그리고 두 번째 쭉쭉 가. 또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하다 보면 눈을 적게 깜빡여서 눈물이 빨리 마르고 눈이 건조해진다는 방송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안구 건조증이 생깁니다. 자, 요 내용이 뭐겠어? 이유 1. 건강에 안 좋다를 뒷받침해주는 근거 2가 되겠네. 어려운 거 있나요? 어려운 거 없지? 쭉쭉 읽어봐. 여기 페이지 끝까지.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면 각막이 손상되어서 시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쭉 갑시다. 자, 뒤에 민준이 읽을 거야. 자, 민준이 큐. 둘째, 제 생각에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면 학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학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체크. 일단 이상하게 니들도 느껴졌겠지만은 일단 넘어가자고. 글만 먼저 보게. 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해됐니? 이게 바로 뭐겠어? 이유 2가 되는 거야. 됐니? 이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이제 나올 거야. 큐. 공부나 일을 하는 도중에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하면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집중해야 할 일과 스마트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집중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됩니다. 그러면 일의 효율이 떨어지고 기억력 등의 인지 능력도 낮아지고. 그치. 지금 제시한 이게 바로 근거가 되겠지. 이유 2에 대한 근거 1이 되는 거야. 됐어? 지훈아 뒤에 읽어. 지금까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가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앞에 내용을 요약 정리해주고 있지. 요 정리 동그라미 쭉 가. 앞에서 이야기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으려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되돌아보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오늘부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기를 실천해 봅시다.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참고 자료까지 나와 있어요. 참고 자료.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야, 참고 자료를 내줬어. 이건 역할 크게 두 가지야. 이해됐니? 첫 번째로는 쓰기 윤리야. 쓰기 윤리야. 표절 안 했단 소리야. 이해됐니? 요거는 부가적인 거고, 두 번째 주장하는 결과 관련해서는 신뢰성이 올라가. 이거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갖고 왔습니다. 신뢰성이 올라간다고. 이해됐니? 됐어? 어려운 거 없지? 됐나? 자, 그러면 니들이 읽으면서 너희들도 이상한 부분을 느꼈을 거야. 그지? 그거 하나씩 같이 보자고. 이해됐어요? 됐어? 자, 잘 봐. 가장 먼저. 자, 읽어봐. 네. 민준아.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가 더 확실하지. 맞아? 노력해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막 버벅거리고 말끝을 애매하게 흐렸어. 그럼 니들 뒤에 뭐 하는 놈이지? 이런 의심 들 거 아니야. 그지? 맞아? 모호한 표현이 들어갔다. 됐니? 모호한 표현이 들어갔다. 됐어?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요렇게 줄여야 된다. 이해되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글 쓰고 나서 고쳐 쓰고 있는 거지. 맞아? 모호한 표현 나왔다. 그러니까 주장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바꿔주는 거야. 됐나? 자, 그러면 반드시 내가 요런 말 조심하라 그랬지. 이런 단정적인 어조는 사실을 왜곡할 수 있고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스마트폰 많이 사용한다고 반드시 안구 건조증이 오나? 안 와. 그러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니? 왜? 사실과 다르니까. 이해됐어요? 사실을 왜곡하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지.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니? 그래서 요렇게 수정을 해줬다.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런 식으로 됐어요? 어려운 거 있나? 없지. 자, 제 생각에 체크. 제 생각에 혹은 미칠 것 같습니다. 체크. 야, 이거 주관적인 개인의 생각이 나왔지. 맞아? 그러면은 신뢰성이 어떻게 돼? 떨어진다. 그래서 이걸 삭제하고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다. 됐니? 어려운 거 있나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어.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자. 잘 봐. 옆에 주장하는 글쓰기 단계에서 고려할 점 보여? 점 몇 개 찍혔어? 4개. 5개. 5개. 니들 선지 몇 개라고? 5개. 그럼 나 같으면 아무거나 하나 빼고 이상한 거 하나 껴넣을 거야. 그럼 문제 하나 뚝딱 별표 하나. 읽어보면 어려운 건 없어요. 밑으로 넘어가. 자, 주의할 표현 계속 나오고 있지. 내가 지금 3가지 고쳤어. 맞아? 첫 번째 애매한 거, 두 번째 단정적인 반드시 고쳤지. 세 번째 주관적인 내 생각 요거 뺐다. 요것들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 무조건 시험이야. 별표 하나 더 쳐. 넘어가 봅시다. 자, 요거는 아까 니들이 조사한 걸 바탕으로 글을 적은 건데 요것도 쉽습니다. 아까 거보다 더 쉬워. 더 쉬워. 민준아 이거. 최근에 친구들이 유행하는 옷을 사고 싶어서 아이씨, 제목부터 가야지. 제목 유행에 따르는 불필요한 우리 구매를 줄이자. 최근 친구들이 유행하는 옷을 사고 싶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다. 꼭 필요해서 옷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주변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이렇게 유행을 따라서 옷을 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치. 맞아? 맞아? 이렇게 문제를 언급만 일단 한 거야. 됐니? 자, 따라서 유행을 따르는 불필요한 의류 구매를 줄여야 한다. 요게 뭐겠어? 주장이 되는 거겠지.
주장이 되는 거겠지. 자, 태환이 큐. 유행만 따라 옷을 사면 잘못된 소비 습관을 갖고 잘못된 소비 습관을 가질 수 있다. 잘못된 소비 이게 뭐야? 이유 1이 되는 거겠지. 맞아? 맞아. 어려운 거 없지? 이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근거 들어가 봅시다. 잘못된 소비 습관에는 비합리적인 소비가 포함되는데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쉽다고 한다. 자, 지금 이게 뭐야? 이유 1을 뒷받침해주는 근거 1이 되겠지. 맞니? 어려운 거 없습니다. 물품 구매 비용이나 그에 따른 만족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유행만 따라 옷을 구매하면서 과소비, 충동소비, 과시소비, 모방소비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 앞에서 연희. 그에 따른 만족감 등을 고려하지 아니, 내가 않고 읽었잖아. 씨. 유행을 따르는 인류 구매는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고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게 뭐야? 이유 2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유가 나온 순간 선생님은 말장난 치는 게 가능해. 니네들 이유랑 근거 처음 배워서 아직 헷갈리잖아. 그치? 이걸로 말장난 친다고. 니네한테 이유는 원래는 근거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잖아. 그치? 말장난 치기 쉬워. 이유랑 근거 명확히 구별해서 알아놔. 알았지? 이거는 이유야 근거야? 이유겠지. 맞아? 이유겠지. 맞니? 맞아. 이유 2가 나온 겁니다. 됐니? 이유 2가 나왔더라. 자, 쭉 가보자. 많은 사람들의 유행을 따라 옷을 사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옷을 생산해야 한다. 환경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섬유 1톤을 생산하기 위해 물 200톤이 사용되는 등 옷을 만드는 데 많은 에너지와 자원이 낭비된다. 자, 이게 이유 2를 뒷받침해주는 근거 1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도 근거 1이고 여기도 근거 1인데요, 쌤. 이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은 받쳐주는 이유가 각각 다르지. 맞아? 이해 안 된 사람? 야, 얘도 근거 1이고 얘도 근거 1이라고 적었잖아. 그치? 근데 각각 뒷받침해주는 이유가 다른 거라고. 이유 1에 대한 근거 1, 이유 2에 대한 근거 1이야. 됐지? 넘어간다잉? 또 유행 때문에 옷을 사면서 이전에 산 옷을 버리면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 KBS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해마다 전 세계에서 약 1,000억 벌의 옷이 만들어지고 이 가운데 330억 벌의 옷이 버려진다고 한다. 이게 뭐야? 이유, 근거 2가 되겠지요. 됐니? 맞아? 맞아? 자, 그럼 여기까지 본론 끝났네. 그럼 맨 마지막 정리하는 내용 시완이 큐. 그런데 최근에 만든 이처럼부터 이처럼 꼭 필요하지 않는 옷을 유행에 따라서 구매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리해주고 있네요. 그치? 옷을 사기 전에 내게 정말 필요한 옷인지를 잘 고민해 보아야 하고 구매한 옷은 최대한 오래 입어야 한다. 또한 필요한 옷을 중고로 구매하는 것도 좋다. 무턱대고 유행에 따르는 불필요한 의류 구매를 줄이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자, 일단 여기 구매하는 것도 좋다까지 대안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있습니까? 어려운 거 없지. 자, 지금부터 글을 바꿔 읽고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해보자. 자, 주장하는 글의 평가 기준 몇 가지 나온 거야? 네 가지 나온 거지. 몇 가지 나왔다고? 네 가지 나왔지. 맞아. 그럼 이 선지 아무거나 껴서 나오기 좋겠네. 됐나요? 됐어? 어려운 거 없지? 야, 요거. 자, 요거 했니? 눈설문? 안 하지 않았어. 논리성은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눈설문이라는 글 자체 언급이 없었어? 네. 쉽게 이야기하면 논설문이랑 주장하는 글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언급만 안 했을 건데 잘 봐. 논설문이라고 하면 의견이나 생각을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이야. 그지? 주장하는 글 이꼴 논설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되니? 자, 아까 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 특성 별표 특성 별표 하나 이해되니? 자, 주관성이라는 게 니들이 헷갈릴 수는 있어. 그지? 야, 어쨌든 주장은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다시 왜? 아니.
주장은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뭐? 왜? 네, 그 뒤에서 이상한 소리 나는. 야, 주장은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 생각을 이야기한다 그랬어. 그러면은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그치? 내 생각을 설득하기 위해 끌고 온 자료는 주관적이어야 돼, 객관적이어야 돼? 객관적이야. 층위가 달라, 얘들아. 집중. 논설문은 기본적으로 설득시키려고 하는 거지. 내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맞아?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주관적이긴 해. 그치? 근데 내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끌고 온 자료는 객관적인 거지. 이해됐어? 시원 이해돼? 다시 내 생각을 설득하기 위해 갖고 온 거야. 내 생각이라 그랬지. 민준아 집중해라. 내 생각이라. 너 팔 내려놔. 이해됐어? 내 생각이라 그랬지. 주관적이야. 내 생각을 설득하기 위해 끌고 온 자료 자체는 객관적인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알았지? 자, 설명문과 논설문의 차이 너무 간단합니다. 설명서야 설명서. 정보 전달이 메인이고요. 니네들한테 어떤 정보를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야. 객관적이지. 논설문은 주장하는 글이고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다 보니까 주관적이지만 논리적이야. 됐니? 요것만 잘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는 학교에서 안 나갔을 거야. 그치? 넘어갈게. 나왔어? 했어? 카드뉴스 제작했어? 읽기만 했어요. 쭉 보기만 하고. 야 이거 야 니네 반 다르지? 너네 했어? 여기가 진도는 나갔니? 진도 아예 안 나갔어? 아직 안 나간 거 아니면 넘어간 거야? 넘어갔어? 너네는 넘어갔어? 이 뒤까지 진도는 나가긴 했지? 근데 여기 그냥 넘어간 거지? 그럼 너희도 그냥 읽어보기만 해. 안 나와. 됐니?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장하는 글 끝났어. 자 134페이지 별표 3개. 요거 개념 다시 보기 보이시죠? 134페이지 보이니? 별표 3개 읽어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글 쓰는 과정이라 그랬다. 잘 알아놔야 돼. 알았지? 글쓰기 과정 내가 다음 시간에 랜덤으로 물어볼 건데 답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남는 거야. 이해됐니? 너는 내가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야. 너 이따가 태도 때 남은 1시간 동안 태도 불량하면 무조건 30분 남는다. 지금 잘 하고 있어.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야 그리고 쉬는 시간 잘 지켜라. 내가 한 번은 넘어가는데 다음부터 똑같은 일 반복되면은 나는 2번은 안 넘어가. 이해됐어? 됐니? 쉬는 시간 지키라고 만든 거고 등교 시간 똑같이 등원 시간 지키라고 만들어 놓는 거야. 나는 기본 안 돼 있는 놈들 안 가르쳐. 이해됐어? 시간 잘 지켜라. 자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남은 하나 하고 들어갈 겁니다. 남은 하나 진짜 쉬워 얘들아. 빠르게 끝내고 우리 개별 피드백이랑 니들 질문 많아줄게. 이해됐니? 자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얘들아 집중. 진짜 쉽거든. 내용 자체가 쉬워. 솔직히 내가 안 가르쳐도 니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런데 니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 하나가 너무 쉬우니까 니들이 이 부분에 많이 간과하고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틀려오는 부분을 보잖아. 여기서 많이 틀려와. 그냥 순전히 안 봐서. 이해됐니? 진짜 딱 5번만 보면은 절대 틀리지 않는 부분을 5번을 안 봐서 틀린다고. 이해됐니? 자, 꼭 이 부분도 꼼꼼하게는 봐야 돼. 알았지? 자, 봅시다. 자, 자, 매체와 의사소통입니다. 얘들아, 매체가 뭐니? 매체가 뭐야? 응? SNS라고 생각하면 돼. 니네 핸드폰 다 있지? 핸드폰 없다 좀. 다 있지? 카톡 하지? 인스타하지? 맞아? 안 하는 애도 있겠지만 뭐 메시지는 할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매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인터넷 공간 체크. 뭐라고? 인터넷 공간 체크. 인터넷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며 소통하는 매체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소통하는 매체 체크 됐나? 어려운 거 없지? 종류는 니네들이 더 잘할 거야. 줌, 뭐 메신저, 메일, 각종 SNS, 블로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매체라고 볼 수 있겠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쭉 넘어갈게. 이런 상호작용적 매체의 특성, 쉽게 말해서 인터넷 SNS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니네들 언제 어디서나 카톡하고 메시지 하지, 그치? 심지어 내 수업 시간에도 핸드폰 하잖아, 이 망할 놈들아, 그치? 이해됐어? 그치? 언제 어디서나 한다고, 그치? 이해됐어? 제약이 많아 적어, 많아 적어, 적다고, 적다고. 여보세요? 봐봐, 적다고. 시공간의 제약이 적잖아, 그치? 이해됐어? 이해됐습니까? 시공간의 제약이 적습니다. 실시간에 가까운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내가 말하자마자 저기서 들렸어, 안 들렸어, 태환아? 들렸지, 맞아? 실시간에 가까운 소통이 가능하다, 됐니? 아, 효과 확실하잖아, 그지? 넘어갈게. 참여자 사이에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야, 생각해봐. 니네 편지 보내는 거랑 카톡 하는 거랑 뭐가 더 소통이 잘 돼? 카톡. 이해됐어?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관심사를 중심으로 빠른 소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생각을 해봅시다. 커뮤니티. 예를 들어 뭐 학원 밴드도 커뮤니티지, 그지? 야구 좋아하니? 선생님은 야구 하나이글스 팬이거든? 이글스 팬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어. 이해됐니?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방에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였지, 맞아? 니들이 요거를 빼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됐니? 됐어? 자,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기 어려울 때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자, 니들이 모르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비언어적 표현이 뭘까? 비언어적 표현이 뭘까? 번호가 아니야. 그렇지. 이 비는요, 아닐 비자야. 이해됐니? 언어적 표현이 말이 아닌 거라고. 이해됐니?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요거는 내가 조금 이따가 알려주도록 할게요. 예시와 함께. 자, 요거는 사실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목적과 특성이 다릅니다. 개인 블로그에는 주로 내 생각을 적지, 맞아? 서연이 생각을 적어? 안 적는단 말이야. 학급 누리집에는 니네들이 쓰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좀 멍청한 언어가 올라와? 막 우리 서연이 막 쿠쿠루 삥뽕 크크크 막 이런 거 써? 안 쓰잖아. 왜? 공적인 정보가 올라가니까, 그지? 니네 탐방중학교 사이트에 이번 시험 범위임 크크 이렇게 올라오는 거 봤어? 못 봤잖아, 그지? 공적인 정보를 주고받는다. 온라인 메신저는 1대1 친밀한 감정을 주고받는 데 도움이 되고, SNS는 불특정 다수와 친밀한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인스타 생각해봐. 내 팔로워만 보나? 아니야. 리스트 뜨면 내가 팔로워 안 했는데 계속 보잖아, 그지? 불특정 다수, 얘는 1대1이 많다라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개인적인 감상 체크, 공적인 정보 체크, 주로 개인과 개인 체크. 됐니? 특성이 달라.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니까 특성도 다르겠지, 맞아? 자유로워, 공적이야, 언제든지 접근 가능해. 됐어? 어려운 거 있나요? 어려운 거 없지. 넘어간다잉? 자, 소통의 유의점 별표 하나. 자, 개인적인 공간인 동시에 블로그 누구나 다 볼 수 있지. 거기에 네 주인번호 올리면 어떻게 돼? 네 개인정보가 중국에 떠다니겠지 뭐. 이해됐니? 자, 학교에서 이번 시험 범위임 크크크 이렇게 니네 선생님들이 올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다음날 교장실로 불려가겠지 뭐. 그렇지? 맞아? 자, 온라인 메신저 문자 언어 위주야.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됐니? 잘 봐. 니네들이 어떤 정보를 해석할 때에는 내 몸동작이나 내 표정 같은 걸 보기도 해. 내가 딱 들어왔는데 인상 팍 쓰면서 이러고 들어왔어. 니네들 평소처럼 까불 거야? 못 까불겠지. 어떻게 알아? 표정. 내 기분이 안 좋은 게 보이잖아, 그치? 근데 온라인상에서 내가 기분이 좋은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그래서 괜히 장난쳤다가 욕 들어먹고 그러는 거야. 이해됐니? 물론 내가 니한테 욕을 한다는 소리는 아니겠지. 오, 이해됐어요?
자, 사회 관계망 서비스 불특정 다수랑 공유를 한다 그랬어, 그지? 야, 니들 유튜브 쇼츠만 봐봐. 야, 다른 사람이 만든 거 잘라다가 퍼가는 애들 겁나 많지? 저작권 침해 허위 정보에 유의해야 된다. 됐니? 됐어? 체크 요 정도만 보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니들이 봐야 될 거 딱 정리해줄게. 이 3번만 정리 열심히 보면 돼. 별표 3개. 여기부터 여기까지일 거야. 됐니? 됐어? 그 밑에 지극히 상식적이야. 잘 봐. 지극히 상식적이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로 소통할 때 모르는 사람한테 욕해도 된다. 안 되겠지. 맞아? 맞아? 처음 보는데 야, 이 멍청한 놈아 하면 돼, 안 돼? 안 돼. 고수 먹어. 이해됐어? 기본적인 예절을 지켜야 되고. 자, 야, 내 SNS에 네 주민번호 올려도 되니? 지훈아? 네 집주소는? 왜 안 돼? 개인정보니까 안 된다. 그지? 이해됐습니까? 공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를 제시하고 격식을 갖춘 표현을 올려야 된다. 생각해봐. 니들 선생님이 시험범위라고 올려준 정보에 구라가 섞여 있어. 이번 시험범위 크크라고 올려줬는데 전혀 다른 범위야. 어떻게 되겠어? 교육청에 민원 먹고 니들 선생님은 교장실로 불려갈 거야. 그지? 이해됐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이지. 공개한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고 한번 퍼진 게시물은 쉽게 삭제가 안 돼. 그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됐니?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 첫 번째에서 말했고 갑자기 상대방한테 욕하면 안 된다고. 됐나? 됐어요? 자, 중요한 거 요거 하나. 혹시 학교에서 했니? 여기까지 아직 진도는 안 나갔나? 네. 다 나갔어? 네. 벌써 다 나갔고? 니들 시험 그 범위 속도 왜 이렇게 빨라? 야, 잘 봐. 그럼 요것만 봅시다. 얘들아, 잘 봐. 요것만 설명 끝나.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요, 발화랑 담화야. 자, 얘들아, 발화는 뭐냐면, 야, 여기 집중해. 발화는 뭐냐면은, 발화는 니들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발화라고 해. 이해됐니? 이해됐어? 내가 말하는 것들이 발화들이 모이면은 뭐가 되냐면은 담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됐니? 진짜 치사 선생님들이 이 발화랑 담화의 개념으로 문제를 낼 거야. 이해됐니? 그럼 니들이 체크해야 되는 거 정해져 있다잉. 자, 머릿속 생각이 말로 표현된 것을 발화라고 체크한다. 그리고 발화가 뭐에 이루어진 걸 담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됐니? 됐어? 자, 담화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뭐 때문에 그래? 아니 뭐 떨어졌어요. 네 성적도 떨어지고 싶은 거야 지금? 아니요. 집중 안 하면 네 성적도 같이 떨어지겠지? 네. 그렇게 되면 너도 어떻게 될까? 떨어져. 그리고 7층에서 떨어지게 될 거야. 알았어? 자, 담화가 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 글을 쓰는 생산자가 있어야 되고 내 말에 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담화냐? 그냥 혼잣말이지, 그치? 맞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 되고 맥락이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 체크. 말하느니, 듣느니, 전하는 내용, 맥락. 그리고 맥락이 뭐냐면은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배경이나 환경을 이야기를 해. 이해됐니?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상황 맥락이야. 이해됐니? 이 상황 맥락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이 공간, 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반면에 중요한 건 요거야. 사회문화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게 뭐냐면은 사회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야. 이해됐니? 자, 쉽게 설명을 해줄게. 우리한테 소나무는 의리, 지조, 절개의 상징이야. 변하지 않는. 왜? 겨울에 소나무 이파리 떨어지는 거 본 적 있어? 없지? 우리한테 소나무는 좋은 거야. 소나무는 의리의 상징이야. 를 미국 가서 해봐. 소나무 is good, is 의리 이래 봐봐. 무슨 취급 받겠니? 저 미친놈 뭐야? 샷. 인종차별 바로 당하는 거야. 이해됐어? 미친놈인 줄 안다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담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여기까지는 아마 니들 학교 선생님이 안 다뤘을 거야. 처음 듣지 너도. 들었어? 그러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중요한 건 이 뒤에 너 들어가는 내용이야. 야, 여기서 틀리면은 바보다. 4개 했어. 여기서 틀려온다. 앞으로 내가 뭐 물어보면 웃기기라고 대답하면 돼. 알았어?
원숭이보다 못한 놈들이요. 여기서 틀리면 이해되니? 잠깐 저기. 아. 잘 봐. 지금 말하는데 이렇게 웃고 집중 못하면 예비 원숭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 자, 가봅시다. 자, 여기 개념은 그냥 쭉 미리 보기는 읽어보시면 돼. 그치? 자, 지금부터 간다. 상호작용적 매체의 특성. 아까 앞에 다 한 거야. 자, 어떤 상황에서 SNS를 이용해서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지? 잘 봐. 자, 소통의 특성이야. 그럼 여기서 맞는 것만 체크하면 되겠지. 야, 잘 봐라. 이거 문제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커. 잘 봐. 지금 점 6개지. 맞아? 점 6개지. 이거 그대로 주고 각각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주고 다음 중 인터넷 매체, 상호작용적 매체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말을 하면 니네들은 알맞은 것만 고르면 되는 거야. 기역, 니은. 잠깐 나와서 바꿔. 잠깐만 좀만 기다려 줍시다. 어머니는 중요하지. 미안. 수업 중이신 걸 모르고서 전화하시진 않을 거 아니야. 뭔 일 있는 거 같아서. 그렇다고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손 들면 어떻게 되겠어? 두 손 다 들고 있게 되는 거야? 왜? 잘 먹고 싶어. 아, 역시 그럴 수 있지. 그렇지? 퍼센트 아이폰 자, 가봅시다. 자, 무슨 소린지 이해됐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달아놓고 뭐가 맞는지 골라라 라고 하면 맞는 것만 체크하면 된다. 아까 맞지? 실시간 소통이 불가능했어? 다시 전화해줘, 태어나? 가능했지, 그지? 맞아? 네. 얘랑 나랑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내가 밖에서 전화한다고 얘가 못 받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돼. 다른 말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어. 이해됐니? 됐어? 비언어적 표현을 정확히 활용할 수 있나? 저기서 내가 표정이 어떤지 볼 수 있어? 못 보잖아. 그치? 활용하기 어렵더라. 됐지? 넘어갈게. 자, 상호작용적 매체를 이용하여 소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까닭과 그 까닭을 특성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해보자.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선생님이 대학생 때 진짜 한 4명 막 이렇게 되면은 만나기 어려울 거 아니야. 막 조별과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 줌 여는 거야. 이해됐니? 화상회의 여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봐. 자, 다 같이 모일 시간과 장소가 정하기 어려울 때는 인터넷 회의, 화상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더라. 이게 지금 적용 사례겠지. 맞아? 잘 봐. 직접 만나 소통하기 어려울 때 줌 같은 거 열면 해결이 된다. 이해됐니? 됐어요? 자, 코로나19 때지. 이해됐어? 코로나19 때 니네 몇 살이었니? 2학년이었으니까 9살.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때. 와, 씨, 겁나 오래됐구나, 생각보다. 아저씨. 나가. 그렇지, 난 아저씨지. 자, 되게 기분이 나빠졌어. 그렇지? 자, 이런 유행 등의 질병이 퍼져서 함께 소통하기 어려울 때 선생님이 나는 코로나 때도 난 이 일을 했었거든? 아씨, 내가 코로나에 걸린 거야. 애 한 명이 걸렸으면 수업을 하는데 내가 걸렸어. 그럼 니들 같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실제로 줌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줌으로 켜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소통하기 어려울 때 비대면으로 수업이 가능했다. 됐니? 요런 것들 있을 수 있겠지. 이거 어렵냐? 아니요. 이거 이해 못하면 바보지, 그지? 맞아? 네. 맞아. 소통하는 방식 어떻게 해? 자, 잘 봐. 아씨. 자, 폈어? 네. 자, SNS에 연출되는 만화를 보고 매체에서 생산자, 말하는 사람이랑 수용자,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알아보자. 자, 무엇이든 그려드립니다. 한 편의 사연을 만화로 그려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사연을 모집한 거지. 사연 모집 체크 했어? 자, 이걸 보고 우리 서연이가 지 이야기를 사연을 보냈어.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 보고 만화를 그려줬지. 맞아? 그 만화를 보고서
자, 우리 할 거 없이 맨날 핸드폰만 하는 우리 대환이랑 지영이랑 승재가 댓글을 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댓글로 추가적인 소통이 가능하다. 어려운 거 있나? 아니요. 야, 이거 내가 설명하는 것도 웃겨, 그지? 맞아, 그냥 한번 읽어주는 게 다야. 여기 부분은 어려운 게 없어요. 다만 니들이 안 보면은 문제에서 틀려오겠지. 이해됐나? 자, 그럼 잘 봐. 정리해준 거야. 모집하고 보내고 그려서 올리고 사람들이 소통하여 댓글을 남기더라. 어려운 거 없지요. 맞아? 맞아. 그럼 옛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 자, 서연아 읽어줘. 문제 이거 정리해보자. 이것도 읽어요? 요거부터요. 이 장면의 이도는 무엇일까? 자, 옛날에 자, 니들 지금 웹툰 같은 거 보지? 웹툰에도 뭐 달을 수 있어? 댓글. 댓글 달 수 있지. 근데 옛날에 이런 책에다가 댓글 어떻게 달아? 못 달아. 심지어 뭐 작가한테 어떻게 보낼 거야, 그지? 맞아? 그냥 생각만 해도 돼. 얘는 댓글을. 댓글로 달 수 있어. 그럼 소통이 활발해졌어? 안 활발해졌어? 활발해졌지. 그게 핵심인 거야. 소통이 활발해졌다. 민준아 읽어. 사람들이 주는 상호작용 매체에서는 상호작용 너 어딘지 모르니? 상호작용적 매체에서는 상호작용적 매체에서는 생산자와 수용자와 수용자 사이 소통과 활발히 자, 일어난다.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니들이 집중해야 될 거. 꼭 생산자, 만드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들끼리만 소통할 필요는 없어. 유튜브 댓글창만 가봐. 지들끼리 겁나 싸우잖아. 그지? 맞아? 수용자와 수용자 사이도 가능하더라. 됐니? 여기서 많이 틀려와. 나 체크해줬어. 됐니? 자, 생산자는 자, 잘 봐. 내가 댓글을 보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가능하지. 맞아? 맞아? 영상이 안 좋은 게 뭐야? 영상 수업이. 니들 반응을 내가 몰라. 내가 이렇게 수업하다가 딱 봤는데 우리 서연이가 하나도 모르겠다는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어. 그럼 내가 다시 설명할 수 있지. 근데 영상 수업하면 내가 우리 표정 볼 수 있어? 못 보지. 그거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 이해됐니?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 됐나? 즉 실시간 소통과 반영이 가능하다. 됐니? 어려운 거 있나요? 어려운 거 없어. 그치? 실시간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자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됐니? 선생님 이거 이해 안 가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내가 해줄 거 아니야. 그치? 니네들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됐니? 어려운 거 없지요. 넘어가. 소통 맥락이다잉. 맥락이다. 자, 언니 동생. 언니 동생. 큐. 왜 전화 안 받아? 다짜고짜 뭐야 못 받을 수도 있지. 잘 봐. 왜 전화 안 받아? 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치? 근데 언니가 이 새끼 왜 12지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한 거야. 이해됐어? 됐어? 다짜고짜 뭐야? 바쁘면 못 받을 수도 있지. 얘가 시비 건다고 화낸다고 생각한 거야. 왜? 얘 표정이나 보여? 아니야. 얘가 볼 수 있는 건 이 문자밖에 없어. 아까 말했지. 비언어적인 표현을 표정이나 행동, 몸짓 따위를 확인할 수 없어서 오해가 일어난다. 이게 이해시야. 이해되니? 얘가 표정, 언니 왜 전화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라고 걱정한 걸 수도 있어. 그지? 근데 얘는 그 표정을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오해가 발생하는 거야. 됐니? 됐어? 그 오해를 줄이려고 사용하는 게 뭐야? 이런 이모티콘. 이해됐습니까? 됐니? 이런 오해를 줄이려고 활용하는 게 이런 이모티콘을 사용을 하더라. 됐니? 어려운 거 있어요? 어려운 거 있어? 아니요. 없어. 자, 그럼 쭉 읽어봐. 미안, 내가 마음이 급해서. 언니는 어떻게 산책 나왔다가 강아지 잃어버렸어. 뭐 산책 줄 안 했어. 하고 나는데 줄을 놓쳤어.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진정해 빨리 찾아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의 반해보는 게시판에 글을 올려보자. 어디에서 그랬어? 세모세모 공원 입구에서. 자,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실제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고 있지. 뭐에 대해서? 강아지 잃어버렸어 어떡해? 라고 하고 있어요. 그치? 어떡하면 어떻게 빨리 찾으러 가야지. 그치? 맞아? 그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봐. 지훈아 읽어.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소통할 때
대화하는 것과 대화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주로 문자 언어로 소통함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때 이모티콘 등을 활용하여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시. 내가 방금 이야기한 거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게시물에 올린 거야, 그지? 맞아. 우리 강아지 찾아오세요. 올린 거야. 자, 뭐 달라달래? 댓글 부탁드려요. 실시간 소통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지.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이해됐니? 됐니? 어려운 거 있어? 없지. 잘 봐. 그리고 댓글로 실제로 소통을 하고 있고, 누가 소통하는지 정해져 있나? 아니야. 그냥 보는 아무나 불특정 다수와 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거 있나? 어려운 거 없지. 그냥 쭉쭉 가. 여긴 진짜 어려운 게 없어. 자, 해. 태환 읽어.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새로운 소통의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글을 올려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실종자를 찾기도 하고 부당한 일을 겪은 사례를 공유하며 경각심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소비 문화를 개선하는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도구로도 이용되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체크. 자, SNS가 소통의 방식을 바꾸고 있대. 이해됐니? 옛날엔 전단지 붙이는 게 다였는데 요즘엔 막 커뮤니티나 이런 데 올리잖아. 그치? 맞아? 맞아. 그리고 옛날에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피켓 들고 서 있는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럼 많이 알릴 수 있나? 없지. 근데 요즘 SNS로 폭로 한번 하면 어떻게 돼? 쫙 깔리잖아, 정보가. 그치? 맞아? 이렇게 부당한 일에 대해서 억울함을 내는 경우 목소리를 내기 쉬워졌다. 그런데 이게 너무 쉽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고 악용할 수도 있게 돼. 맞아? 그러니까 부작용도 발생해. 허위 정보나 이런 것들이 돌아다녀. 이해됐어? 그래서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교육도 해야 돼. 그리고 이런 불필요한 일들에 대해 하지 말라고 교육적인 역할도 합니다. 생각해봐. 니들 막 그 유튜브 같은 데 올리다 보면 막 전세사기 대처법 이런 거 나오는 거 본 적 있지? 맞아? 그런 것들이 교육하는 역할도 하더라. 됐니?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돼.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쭉 그만합시다. 학급 누리집이야. 자, 시영아 읽어봐. 자, 학급 누리집이라 그랬어. 여기서는 공적이어야 돼? 사적이어야 돼? 공적. 이해됐니? 자, 가봐. 우리 반 학급 문고 비치 도서를 들려주세요. 우리 반 학급 문고 금연과 관련해 보내드립니다. 학급 문고에 읽을 만한 책이 너무 부족합니다. 학기 초에는 30권이 있었는데 관리가 안 돼서 지금은 16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책들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소설책은 거의 없고 재미있는 책만 많아서 학급 문고를 이용하고 싶지가 않아요. 소설책 위주로 비치 도서 들려주세요. 야, 잘 봐. 야, 이거 내가 말했어. 학급 누리집은 공적인 일을 하는 거라고, 그지? 근데 얘 지금 지 사적인 얘기 끌고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난 댓글 날리는 거야. 너무 개인적 의견 아니냐. 이해됐니? 그래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소통 맥락. 자, 지금 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 자, 가가 뭐였지? 가는 그냥 니들 하는 인스타야. 그지? 여기서 뭐 제한되는 거 있어? 없어. 근데 나는 공적이라는 거라고. 됐니? 자, 가나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개방적인 공간이고 공적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더라. 됐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됐니? 자, 요것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어려운 거 있습니까? 어려운 거 없지. 나 되게 그냥 한 번만 읽어주고 끝났어. 왜? 니들이 놓치는 것만 체크해 주려고. 어려운 거 없지. 내가 중요한 거 한 번만 더 찍어주고 니들 이거 바로 푸는 시간 줄 거야. 이해되니? 잘 봐라잉. 자,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사이드에 잘 봐야 돼. 뭘 잘 봐야 된다고? 사이드 잘 봐. 자, 맨 처음부터 내려갈 거야. 212페이지. 212페이지 펴. 자, 쭉 내려와. 이해됐니? 213페이지도 괜찮습니다. 자, 215페이지. 이 옆에 겁나 많이 설명한 거를 요렇게만 줄일 수 있어. 동그라미. 날개 부분 동그라미. 됐니? 전에는
일방향 소통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쌍방향 소통,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졌다. 됐니? 됐어? 체크했어? 넘어갈게. 자, 밑으로 내려와. 온라인 메신저 대화야. 요런 것들 잘 체크해야 돼. 별표 하나. 별표 하나. 소통 공간의 특성 특히 잘 봐. 별표 2개. 1대1로 말하니까 친밀한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고 아까 한 것처럼 시공간 제한이 없고 문자 언어 위주로 소통하여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넘어가. 자, 소통 공간의 특성 마찬가지 별표 하나. 쭉 내려와. 쭉 내려와. 자, 요거 2번 별표 하나. 됐니? 됐니? 요것들만 잘 보면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끝. 어려운 거 있나? 여기 뒤부터 안 했을 텐데. 했어? 안 했지? 여기 뒷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내가 방금 별표 친 것들 있지? 여기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런 것들만 줘. 요런 것들만 주고, 이 소통 공간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거, 옳은 거를 골라라고 문제가 나와. 그러면 니네는 뭐만 잘 공부하면 돼? 날개. 이해됐어? 마찬가지 앞에 봐. 요것만 준다고 그래놓고 소통 공간의 특성이 뭐냐고 물어볼 거야. 이해됐니? 그럼 니네 뭐만 보면 돼? 요거. 진짜 쉽지? 근데 니들이 요걸 안 봐서 틀린 경우밖에 없다고. 이해됐어? 지금부터 잘 보면서 문제 바로 풀기 들어가. 이해됐니? 자, 딴 거 하지 말고 이 매체 부분만 보시면 돼. 매체 부분 문제 바로 풀면 되고 내가 니네들 자체 문제 지금부터 갖다 줄 거야. 매체 부분 쭉 읽으면서 문제 풀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내. 자, 내가 지금부터 주문 애들은 통과야. 서현이, 서현이, 민준이, 민준이, 시형이. 누구냐? 아. 자, 하고 질문 있으면 지금 풀면서 이 질문부터 받을 거야. 잉? 자,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주는 3명 채점 미숙하거나 아니면 틀린 게 안 고쳐질 거나 문제가 조금 덜 풀려 있는 경우야. 요거는 마무리하고 가야 돼. 알았지? 야, 3명. 지훈이, 시완이, 태완이. 야, 푼 것 중에 질문 있다. 지금 해. 지금 하라고 시간 주는 거야.